리쌤. 네. 대학원 다니세요? 아, 저요? 학교 다니는 거 모르셨어요? 아, 진짜요? 저 요즘 학교 때문에 굉장히 바쁜 건 아니고요. 이 대학교 근처에 다가구 주택이 나와서 지금 보러 왔습니다. 여기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입니다. 인근의 다가구 주택, 정확히는 다중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토지가 54평이고요. 원룸이 16개. 그래서 월세는 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투자금은 3억 내외로 가능할 것 같아요. 와, 800 나오는데 3억 내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서울 동대문구 하니까 조금 생소하죠. 좀 낯설긴 하죠. 그쵸. 과연 여기에 다중주택을 운영했을 때 월세는 좀 맞춰질까? 임차인은 문제가 없을까? 추후에 매도하는 데는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가구 다중주택 보신다라고 하면 어딜 많이 봐요? 저 2호선. 2호선 라인에 사당역에서 신대방역까지 우리 사당동, 신림동, 봉천동, 신대방동 여길 많이 보죠. 네. 여기에 역세권에 있는 다중주택이라고 하면 우리 공실 걱정이 없어요. 맞아요. 월세도 잘 맞춰져요. 왜요? 서울의 핵심 일자리로 가기 가장 편한 곳이죠.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은 곳인데 단점은 하나 있죠. 이 경매로 물건이 나와도 굉장히 높게 낙찰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 있는 다가구 다중주택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대문구에 온 거예요. 근데 동대문구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다가구 다중주택 본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공실 없는 집. 그쵸. 수요죠, 수요. 그쵸. 네, 수요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여긴 대학생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가 외대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외대 상거리죠. 그러면 여기가 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경희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한예종,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명하죠. 네, 여기 대학교가 많이 몰려있죠. 당연히 여기는 어떤 수요가 많겠어요? 대학생 수요. 직장인보다는 대학생 수요가 많겠죠. 그런데 이쪽을 둘러보시면 뭐가 유독 눈에 띄어요? 신축 아파트요. 그쵸. 대학교 바로 옆에 얼마 지어지지 않는 신축 아파트가 보이죠? 네. 여기가 레미안 라그란테예요. 작년 12월에 입주했어요. 얼마 안 됐죠? 3,000세대가 넘습니다.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죠. 그리고 여기가 외대 정문이잖아요. 네. 이쪽으로 앞으로 쭉 나가면 뭐가 있어요? 외대 앞 여기 있죠. 네. 저기 멀리 아파트가 좀 보이세요? 보여요. 보여요? 저기가 휘경자이 디센시아예요. 올해 5월에 준공했어요. 이제 3개월밖에 안 지났죠. 네. 저기는 1,800세대가 넘습니다. 근데 다 신축 아파트네요. 네, 그리고 여기 아파트 보이세요? 이임은 아이파크 자이예요. 아직 준공은 안 했고 올해 11월부터 입주할 수 있어요. 여기는요 4,000세대가 넘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다 합쳐서 거의 7, 8천 세대. 9,000세대죠. 9,000세대. 9,000세대요? 네. 그런데 이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전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원룸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쵸. 여기가 이임은 휘경 뉴타운이에요. 다 재개발된 거예요? 맞아요. 재개발돼서 올라간 거예요. 원래는 오래된 뭐 단독주택, 다가구,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지역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대학교 근처니까 당연히 뭐가 많았겠어요? 원룸들. 학생들이 뭐 시골에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우리 학생들이 거주할 만한 원룸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이 원룸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9,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외대암역이 있다라고 했었죠. 네. 2번 출구 쪽으로 나가면 이임은 4구역이에요. 이제 철거 진행할 거예요. 가보면 지금 다 이주했어요. 여기는 4,600세대가 넘어요. 안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지낼 원룸들이 적은데 네. 저기까지 지금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갈 데가 많이 없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있을 만한 어떤 원룸들이 더 생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공급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수요는 충분한데 네. 공급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학생들이 그러면 몰릴 것 같은데요, 한 군데로? 여기 보세요. 학생들 왔다 갔다 유동인구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이 학생들이 갈 곳이 지금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근처에 원룸들의 가격들이 점점 올라요. 여기 외대 앞에 있는 데가 이문로거든요. 이문로에서 이쪽으로 가면 또 회기역 방향이에요. 이 이문로 양 사이로 이게 무슨 땅일까요? 상업지구죠. 네. 상업지구에는 뭐가 있어요? 오피스텔이 있죠. 그쵸. 오피스텔 가격이 50만 원 내외 정도 하다가 지금은 60만 원, 70만 원 해요. 그리고 이 외대랑 경희대 인근에 있는 다중주택 원룸들은요 지금 50, 60 합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도 방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렇다고 대학생분들이 네.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긴 힘들죠. 그쵸. 그리고 오늘 물건이 있는 이문동은요 사실 이 인근은 아니에요. 우리 대학가로 따지면 여기가 핵심 지역이긴 하겠죠. 이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이쪽으로요? 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외직원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외대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 엄청 먼 곳이 아니죠. 안 멀죠. 이 재개발이 진행되기 전이라고
된다라고 하면 이 인근에서 원룸들에서 거주를 했겠지만 이제 더 넘어서까지 이제 학생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쪽도 굉장히 이제 가보시면 네. 구축, 빌라, 단독주택들이 많은데 하나씩 재건축하면서 신축 다중주택들이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다중주택 다가구 월세도 올라요? 그럼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한예종이 있어요. 네. 예, 한예종이 사실은 신이문역에서도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상월곡역이나 아니면 돌고지역에서 좀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그 6호선 라인 쪽은 뭐랄까 가보시면 느낌이 좀 삭막한 느낌이 있어요. 아, 삭막해요? 그래서 우리 한예종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이문동에 있는 좀 깨끗한 이런 원룸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한예종 분들은 돈이 근데 이 가방 누구 거죠? 제 겁니다. 아, 그래요? 잠깐 학생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물건지 근처에 지금 다 왔죠. 네. 공사 때문에 좀 정신없긴 하지만 정리된다라고 하면 걸어 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걷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렸죠? 네, 한 5분? 그렇죠.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한 7분 정도 나오는데 실제 걸어보니까 뭐 언덕이 심하지도 않고 5분 정도 걸립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수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상황적이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공실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공실이 안 난다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가서 건물도 봐야겠죠. 맞아요.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면 좋을까요? 노후 준비하시는 맞아요. 근데 서울에 다가구 다중주택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아무래도 지방 거보다는 서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거 하는 게 좀 마음 편해 하세요. 근데 2호선 라인의 핵심 라인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못해도 한 20억 넘어서 낙찰이 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럼 자기 투자금이 한 5억은 있으셔야 돼요. 네. 초기에는. 그러면 나는 이 정도 투자금까지는 좀 부족한데 확실히 좀 공실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가성비 다중주택을 원하신다. 그래서 한 3억 내로 할 수 있는 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물건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좀 소외 계신 분들. 그렇죠. 그래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들어가 보는데 동네가 좀 어때요? 여기 다 단독주택 다가구네요. 그렇죠. 다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네. 여기 동네가 추후에 또 재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물건이 이쪽이죠, 이쪽. 여기가 한 6m 도로 될 것 같고요. 들어가면 이 도로는 딱 4m죠. 4m 도로에 접해져 있는 한 칸 더 들어가는 집에서 이제 재건축이 됐겠죠. 보시면 새 거죠. 21년도에 지어졌어요. 4년 차밖에 안 됐어요. 근데 원래는 여기 뭐가 있었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맞아요. 단독주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필지상으로 봤을 때 한 채는 아니고 두 필지겠죠. 그래서 기존 소유자께서 오래된 단독주택 두 필지를 사셔서 재건축해서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아, 오늘 물건 이거예요? 네, 맞아요. 이 물건입니다. 굉장히 새 거죠? 네. 동네는 어때요? 조용해요. 조용하고 오래됐죠. 네. 근데 우리 잠깐만요. 일로 와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문동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신이문역이 있습니다. 역에서 걸어 다니기에도 괜찮아요. 이쪽 신이문역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역에서 가깝죠. 점점점 역세권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쭉 한번 보세요. 다 빨간 벽돌이죠. 아, 그러네요. 굳이 안 건드렸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쪽으로 와보니까 오늘 물건도 그렇지만 그래도 최근에 지어진 다가구 다중주택들이 보이시죠? 이런 게 보이셔야 되는데 네, 보여요. 그렇죠? 네. 입지는 어디가 좋아요? 저기가 더 역세권이 더 좋은데 저기는 전혀 개발이 안 됐고 오히려 역에서 멀면 멀수록 옛날 단독주택들을 다 이렇게 재건축해서 올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쪽에 수요가 더 많아서 그런 거 맞아요. 아, 우리 강 PD님이 똑똑해졌어요. 물론 저기가 더 입지가 좋긴 하지만 저기는 어떤 수요가 더 많겠어요? 직장인. 여기는요, 학교 가기 편한 학생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물건이 있는 곳은 어디에 가까워요? 역에서 조금 더 먼 곳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학생 수요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직장인 수요가 많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그랬다라고 하면 역 근처에서 개발이 됐겠죠. 그쵸. 거의 안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신이문역 인근도 최근에 아마 재개발 구역을 묶여서 더 이상 뭐 신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쪽이 많다. 그리고 이쪽 라인으로도 보시면 오늘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다중주택들도 들어서 있죠. 수요는 있다. 점점 공실이 없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의심을 풀어봐야겠네요. 자, 와, 여기가 근데- 도로가 살짝 굉장히 좁긴 하지만 이쪽으로 와보시면 주차 공간이
건축법상에 주차는 2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실주차는 4대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저 넘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2필지를 사서 지금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좋은데요? 저 다중주택 중에 주차 공간이 이렇게 여유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다중주택인데 확실히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면부고 지금 좀 벽돌 대리석도 포세린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 좋은 자재 좀 썼고요. 반지하가 있고 택배함이 여기 있네요. 택배함이 여기 있어서 그리고 이것도 신경을 썼죠. 이거 신경 안 쓰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 우편물 막 꽂아져 있으면 막 비에 다 젖어가지고 막 꾸깃꾸깃한데 여기는 꾸깃꾸깃하긴 하네요. 그리고 호실을 보니까 전체 16호실이 있죠. 그래서 반지하에 4개층, 그다음에 1층에 4개층, 2층, 3층까지 4개층. 총 4개 층으로 돼 있고 총 16호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이 16개. 그리고 2층, 3층은 지금 겉보기에도 어때요? 조금 더 넓겠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 네. 그러면은 이건 불법은 없어요? 불법이요? 지금 외관상 드러나는 불법은 전혀 없어요. 아마 맞아요. 이게 관악구고 신림동이었다라고 하면 여기 땅 그대로 두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넓혀서 좀 더 올리고 여기서 한 2개 층 정도는 더 올라가거든요. 네. 층주까지 다 해서. 근데 오늘 물건은 지금 불법의 요소는 없어요. 오. 물론 이제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안에 취사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불법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죠. 근생도 없어요? 근생 있습니다. 아. 한 개 호실이 근린생활 시설이거든요. 네. 그거는 뭐 나중에 임차 맞추실 때 전입 안 하는 조건으로 월세 조금 낮춰서 맞추시면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아, 근데 그 댓글에 하나 써있던데, 전입 안 하는 조건으로도 사람이 맞춰지나요?라고 맞춰집니다. 전입 안 하는 조건으로 뭐 10만 원 깎아줘봐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네, 그런 식으로 맞추면 돼요. 전입이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오피스텔은 많아요. 어쨌든 오늘 물건에 대해서 경매 정보지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외관상으로는 정말 깔끔해요. 깨끗해요. 만약에 이 동네에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런 단독 주택들로만 있고 우리 다중주택만 유독 하나 있다라고 하면 여기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볼 텐데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인근에는 하나씩 둘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자, 경매 정보지 좀 볼게요. 오늘 물건은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다중주택입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54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93평이에요. 감정가는 18억 5,795만 원에 나왔는데 한 번 유찰돼서 최저 매각 가격 14억 8,636만 원대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2021년 6월 30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현재 16개 호실이 있는데 15분의 임차인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리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12분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일부 이제 보증금은 돌려받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다행이죠, 그나마. 그리고 제가 건물 등기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소유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법인이에요. 2020년 4월에 오래된 단독주택, 보니까 2필지를 사셨네요. 아. 사셨고 건설임대 사업자 내신 것 같아요. 하셔서 아마 다중주택 운영할 목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예쁘게 올리셨는데 네.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자 감당이 안 되셨던 건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자가 이제 체납이 되다 보니까 해당 은행에서 임의 경매 신청으로 진행하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상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은 창이 되게 커요. 오, 그러네요. 네. 여기 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좀 남양 같은데요, 여기가? 네, 남향일 거예요. 이쪽이 남향이어서 약간 동남향에 가깝긴 하네요. 오. 그래서 동쪽부터 한 오후 4시까지는 햇볕이 잘 들겠네요. 괜찮죠? 좋네요. 네. 그래서 우리 전면부는 햇빛 굉장히 잘 들고 이쪽 측면부도 햇빛은 잘 들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이격거리가 좀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2층부터는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요. 네. 전혀 문제 없네요. 건너편에도 신축 다중주택이 있네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로에 붙어 있고 코어가 가운데 있죠. 네. 출입문이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신경 써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어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호실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복도의 어떤 효율성이 좋아요. 이거는 우리 다중주택도 우리가 현장 와서 이 건물을 봐야 되는 이유가 진짜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지은 다중주택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그냥 있으니까 사면 나중에 임차에는 안 맞춰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춰지는지 안 맞춰지는지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물건은 조금 신경 써서 만든 것 같긴 해요. 물론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 보시죠.
2021년에 지어진 다중주택 특성상 앞에 들어오시면 반지하도 있고 반계단 올라가서 1층이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출입부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좁죠. 근데 출입문도 굉장히 좀 낮게 지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센서가 민감하네요. 네. 그리고 뭐 CCTV나 이런 건 잘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가 눈에 띄죠?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자, 우리 관악구에서 볼 수 없는 엘리베이터가 있죠? 네. 그러면 우리 1층, 2층, 3층 균등하게 다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와, 저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 내려오면 이제 반지하가 있는데 살짝 좁으니까 조심히 내려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보통 가보시면 반지하까지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리는 경우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반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신경 진짜 많이 네. 써요. 네. 그런데 살짝 불편한 건 있죠. 반지하 계신 분들이 옥상 갈 일 말고는 엘리베이터 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1층에 딱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1층이나 반지하는 반계단만 내려오거나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1, 2, 3, 4죠. 아마 여기가 공용주방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 텐데, 근린생활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입 안 하는 조건으로 맞추시면 되고, 현재 전기가 끊긴 것 같아요. 아까 15분만 점유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린에 계신 분은 이미 나가신 것 같아요. 전입 신고를 안 하셨으니까 소액 임차인으로서도 보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마 보증금 낮게 해서 있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엘리베이터 한번 구경 한번 해봐야죠. 네. 그리고 이 반지하인데 좀 밝죠? 네. 엄청 밝아요. 네. 아이고야, 엘리베이터가 4인용이에요, 4인용. 그래서 한꺼번에 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명 탈 수 있겠네요. 4명 타기에는 서로 친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도 엘리베이터 있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여기가 뭐 투룸, 쓰리룸 섞인 게 아니라 원룸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청소는 최근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복도 넓네요. 네. 1층 1, 2, 3, 4. 확실히 코 가운데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죠. 네. 각자 가기가 좀 편해요. 그리고 각자 문에 어떤 간섭 현상도 좀 없을 것 같아요. 동시에 나와도 전혀 상관없죠. 한층 더 올라가 볼게요. 이것까지 근데 잘 해놨어요. 이거 방충망 그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여름에 방충망 내리고 문을 좀 열어놔도 되겠죠? 환기되니까. 그리고 2층에 오시면 아래랑 구조가 좀 더 넓긴 하지만 이쪽 3호랑 4호 라인은 1층이나 반지하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계단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딱 사이즈 맞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타일이나 마감도 뭐 깨진 거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누수나 이런 흔적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인 3층, 2층이랑 구조는 똑같습니다. 공실 없을 것 같아요. 공실 없을 것 같죠? 네. 너무 깔끔하죠? 물론 내부까지 우리가 보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옥상. 옥상이 아이고야 잠겨있네요. 가끔 우리 오면 옥상이 잠겨있는 집들이 있어요. 네. 열쇠를 임차인들한테만 준 건지 아니면 뭐 경매 때문에 일부러 좀 잠궈 놓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열리진 않습니다. 옥상까지 우리가 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그래도 옥상의 뷰는 여기서 볼 수 있네요. 옥상의 뷰는 똑같겠죠. 네. 막힌 뷰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아쉽고, 그리고 복도에 보시면 창들이 다 이래요. 커요. 그래서 복도에 들어오면 어둡지가 않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자, 일단 내려가서 혹시라도 현재 지금 계신 임차인분들이 있다, 아직 집에서 자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벨 한번 눌러보고 내부 구조나 볼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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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희가 옥상을 못 봤잖아요. 네. 이제 문내 아쉬워서 바로 옆에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여기 다가구 주택은 지금 5층까지 해서 빡빡하게 증축을 다 했어요. 여기는 위반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아까 오늘 물건이에요, 오늘 물건. 옥상이 다 보이시죠? 네. 그런데 혹시 저것도 보이세요? 물이 조금 고여 있죠. 지금 하수구가 막힌 거일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옥상이라는 게 바닥면을 반듯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이 잘 흘러갈 수 있게끔 굴곡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설계 잘못한 거네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저기 이제 하수구 보니까 하수구가 좀 막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방치한 것 같아요. 누수는 없어요, 그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바로 아래층에. 근데 이게 원인이라고 하면 원인은 분명하니까요. 이건 네. 잡을 수 있어요. 옥상을 잠궈버리니까 누구라도 와서 봤으면 저거 이렇게 뚫고 했을 텐데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물이 살짝 좀 고여 있다. 네. 그래서
낙찰받으면 저거부터 해결을 좀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오늘 물건 보니까 옆에랑 보면 여기는 지금 옥상층까지 해서 다 증축을 했잖아요.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토지 필지가 꽤 컸는데 지금 거의 남쪽에 붙여서 바싹 붙여서 만들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붙이면 이제 깎이는 부분이 생겨요. 그쵸. 이제 안 깎이게 하려고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서 만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주차장 공간이 꽤 넓게 나왔죠. 굉장히 불법을 안 하고 효율적으로 지으려고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사실은 월세가 더 들어오긴 하지만, 근데 저 월세 들어온 거 우리 이제 부동산 들려볼 거긴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나온지 계산해보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 에어비앤비도 그럼 돌릴 수 있겠네요? 에어비앤비는요 못 돌려요. 왜냐하면 다중주택이어서 그래요. 네. 다중주택은 방 하나하나가 집이 아니고 방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어떤 세대 구성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에어비앤비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 몇 개 좀 두들려 봤는데 안 계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지금 시간대가 수업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계신 것 같고 아마 저녁 때쯤 와야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와서 방도 우리가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방을 왜 봐야 되죠? 방의 크기에 따라 월세가 달라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것도 정답이긴 해요. 근데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다중주택을 보더라도요. 제대로 지어졌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다중주택을 딱 지을 때 방 하나 욕실 하나 대충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임차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할 때 누구 관점에서 설계를 해야 돼요? 임차인 관점에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화장실만 보더라도 변기랑 욕실 이 배치에 따라서 만족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방 구조도 어떻게 하고 냉장고 자리를 진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방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생각하고 졌느냐 아니면 대충 졌느냐인 거죠. 옵션도 중요하잖아요. 저 옵션도 중요하죠. 근데 이런 구조를 설계를 안 하고 그냥 졌다라는 거는 왠지 모르게 임차인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 와서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차인들의 어떤 디테일을 살리지 않는 다중주택은 사실은 피하시는 게 맞아요.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강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룸 크기에 따라 구성에 따라 그리고 옵션에 따라 주변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건의 기준점을 정해놔야 다른 물건을 봤을 때 우리 물건은 뭐 보증금 500에 얼마 받겠다, 50 받겠다, 60 받겠다, 40 받겠다가 정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그래도 부동산 가서 가격 조사는 일단 해보시죠. 네. 우리가 부동산도 확인을 해보고 주변에 다른 다중주택들도 온 김에 좀 살펴봤는데 네. 다중주택들 중에서 엘베에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엘베에 있는 다중주택은 귀한 것 같아요. 최근에 실거래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근처에 오늘 물건 정도의 연식이 되는 준신축의 다중주택 거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가 서울에 있는 다가구 다중주택을 보러 다닐 때 실거래도 꼭 확인을 해보잖아요. 네. 근데 최근 3년, 4년 사이에 보면 거래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거래하던 방식대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는 우리가 전세를 세팅하고 팔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건은 사는 사람이 자기 현금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샀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세 사기 이후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근 뭐 3년 사이에 이런 준신축급의 다가구를 살려면 자기 현금 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없어요. 근데 경매로 낙찰받고 매도를 한다. 근데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우리 명도 다 하고 신탁대출 받잖아요. 그쵸. 그리고 신탁대출 종류에 따라서 추후에 대출 승계가 가능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나중에 내가 물건을 팔 때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은 자기 현금 많이 들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굳이 전세를 네. 안 맞춰도 대출 승계가 되니까요. 그럼 작년부터 우리 회원님들이 깨끗한 준신축 다가구 낙찰을 받고 있잖아요. 네. 내년부터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존의 일반 거래로 다가구를 개인 대출 받아서 사셨던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다가구 다중주택을 사는 거는 경매가 가장 안전하고 경매로 하셔야 월세 세팅도 가능하고 추후에 매도하기도 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거래 보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뭐 깨끗한 것들은 거래가 안 됐지만 앞에 보이시는 굉장히 오래된 단독주택들은 거래량이 또 많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업자가 붙는 거니까요. 맞아요. 이거 그냥 누가 거주하려고 사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맞아요.
디벨롭 하시는 분들이 미리 좀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수요가 없다라고 하면 사들일까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아직은 수요가 넘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들여서 개발하려고 하죠. 네네. 지금 건축비 가격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디벨롭 해봤자 손해거든요. 그런데 사들이고 있다, 수요가 된다,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검증이 된 거네요. 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지금 월세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월세 매물 자체도 많이 없고요.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방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그래도 40에서 45는 받고요. 보증금 500에. 그리고 지상층은 뭐 50에서 55, 좀 큰 거는 60까지도 또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받네요. 그래도 여기가 우리가 아까 왔던 외대나 경희대 임금보다는 조금 5만 원, 10만 원 좀 저렴한 편이에요. 네. 경희대 가면요, 매물이 많이 없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25년 된 지금 5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뭐 경희대랑 외대 사이에 있는 것들은 한 10년 이내 준신축은 다 60에서 65예요. 비싸죠? 네. 그런데도 매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나는 조금 더 깨끗한 거 좀 보겠다. 그리고 학교 걸어가는데 한 5분 정도 뭐 시간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물건 제가 보증금이랑 총 월세 세팅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0에서 800 정도는 맞춰질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진짜 물건 입찰하실 분들은 와서 방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월세 얼마큼 맞출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방을 못 봐가지고 이제 부동산 탐문조사 통해서 이제 내린 결론이긴 한데 8,000에 800 정도 맞춰지는 거죠. 근데 방 크기는 얼마네요, 그러면? 방 크기가 좀 작은 거는 4.5평, 좀 큰 거는 5평이 좀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방은 40에서 좀 큰 방들은 55까지는 지금 맞춰질 것 같아요. 딱 괜찮네요, 방 네, 크기도. 괜찮죠? 네. 이렇게 운영하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얼마에 낙찰 받아야 될까요? 그래도 한 15억 정도로 한번 계산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15억에 낙찰을 받는다. 그럼 대출은 지금 80% 정도 가능해요. 네. 지금 뭐 다가구 다중주택 대출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회원님들이 매주에 뭐 한두 분씩은 낙찰 받고 있거든요. 근데 대출 받는 거 보면 확실히 상가가 있는 건 막 90%까지 대출 나와요.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은 24억 5천에 신대방동에 있는 거 낙찰 받으셨거든요. 대출 22억까지 나온대요. 문제 없어요. 물론 오늘 물건은 아래 상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한 80%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억 정도 대출 나오잖아요. 네. 그럼 자기 현금 3억 필요하죠. 근데 다중주택 큰 건물이기 때문에 뭐가 많이 나와요? 가격이 비싸니까 취득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3.5%에 뭐 기타 법무비용까지 합한다라고 하면 한 7,500 정도 들어갑니다. 네. 초기 자금은 어느 정도 필요해요? 3억 7,500만 원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관악구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하시고, 그리고 8,000에 800 맞춰진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묶이는 금액은 2억 9,500이에요. 진짜 3억 딱 내네요. 네, 3억 내외죠. 네. 물론 이제 입찰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우리 800 들어오고, 그리고 금리 점점 낮춰지잖아요. 낮춰지죠. 우리 대출 받은 거 이자 계산해 보면 한 4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한 39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죠. 우와. 뿐만 아니라 우리 관리비 들어오잖아요. 호실당 여기가 일반적으로 5만 원씩 받고 있대요. 그럼 16개 호실이면 80만 원인데 실제 관리비는 한 반도 안 나가요. 그리고 아까 주차 2대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합한다라고 하면 월에 그래도 한 4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너무 좋은데요? 물건에 반해버렸습니다. 확실히 조사하고는 들어가셔야 돼요. 네. 이제 마무리하면요. 자, 오늘 물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확실히 수요가 풍부한 곳에 공급이 줄어드는 곳은 반드시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오늘 물건이요. 원룸 16개 있고요. 월세는 800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활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혹은 은퇴가 가능한 또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다가구, 다중주택 가면 현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라고 생각하시죠. 네. 물론 이 서울에서 핵심 라인에 있는 데는 당연히 현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살짝만 돌려서 아직 사람들이 덜 관심 있는 지역에 또 이렇게 수요가 풍부한 곳을 본다라고 하면 가성비 있는 다중주택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좋은 물건을 좀 받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세요. 근데 이런 기회들은요, 가만히 있는다라고 오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만 보이고요. 움직이신 분들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영상만 보고 그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좀 움직이시고
여러분들도 경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매라는 거 나는 혼자서 도저히 못하겠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더 낙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업도 수업이지만 우리 회원님들이 하실 만한 물건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하고 끝내지 않죠? 네. 평생 멘토링으로 회원님이 한 번, 두 번, 100번째 낙찰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할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